이것은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낡은 옷을 입고 병원에 나타난 75세 노인.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들도 모두가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통장에 6천억이 있다는 것을, 이 병원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단 한마디로 병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지분을 뺍니다. 그날 3천억이 움직였고 병원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복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평범한 아침, 서울 강남 63층 메디컬 타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병원. 로비는 7성급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스와로브스키 샹들리에, 에르메스 소파. 이곳의 검진비는 한 번에 500만 원, 입원비는 하루 1,000만 원. 재벌과 유명인들만 찾는 곳이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회전문이 돌아가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7,000원짜리 작업복, 20년은 된 듯한 운동화, 할인마트에서 산 지팡이. 허리는 구부정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VIP 대기실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여기 오실 곳이 아닌 것 같은데 길을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간호사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천천히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깊고 고유한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겉모습만 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은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예약했는데요.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성함이요? 김철수입니다. 잠시만요. 컴퓨터를 확인하는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1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앉으라는 말도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75세 노인을 그냥 세워둔 채였습니다. 5분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기다려도 될까요? 저기 대기석 가세요. 반말이었습니다.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대기석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대기석에 앉은 할아버지의 손,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은 지 1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병원 입구에 고급 외제차가 멈춰 섰습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 발레 파킹 직원이 급히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40대 여성. 온몸이 명품이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트위드 재킷 루브탱 하이힐.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병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 5명이 일렬로 섰습니다. 의사 2명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장까지 직접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병원장도 밝게 인사했어요.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피부과만 볼게요. 물론입니다. 최고의 의사를 대기시켜뒀습니다. 대기 시간은요? 전혀 없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커피 가져다 드릴까요? 생수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간호사 3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생수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 할아버지는 대기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시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VIP 고객이 도착했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 5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다시 달려나갔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약은 안 했는데 혈액 검사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약도 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약을 했는데도 40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시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바쁜 척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4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요. 데스크 직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다리시라고 했잖아요. 예약 시간이 9시였습니다. 지금 9시 40분이에요. 여기 바쁜 거 안 보이세요? 하지만 저도 예약을. 아니, 대기하라니까요. 계속 말씀하시면 더 늦어요.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데스크 직원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저분 누구예요? 일반 검진 환자래요. VIP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해도 되겠네요. 당연하죠. VIP 먼저 다 처리하고. 할아버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단어를, 모든 어조를. 그는 천천히 대기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나예요. 오늘 안에 서류 준비해 주세요. 지분 매각 서류요. 40% 전부요. 오늘 안에 부탁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 그 몇 마디가 곧 이 병원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때 3번째 VIP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페라리 SF90. 30대 재벌 2세였습니다. 또다시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도련님 어서 오세요. 숙취 때문에 링거 좀 맞으려고요. 바로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숙취 링거. 그것도 VIP룸에서. 할아버지는 건강검진 예약을 하고도 1시간 넘게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온화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데스크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지팡이를 짚은 그 모습은 여전히 느렸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니까요. 예약 시간이 있었는데도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셨어요? 병원 아닙니까? 여기는 VIP 병원이에요. 솔직히 할아버지 같은 분은 안 맞아요. 옆에서 간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동네 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나가던 의사도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는 검진비만 500만 원이에요. 알고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만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무언가가 끝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 병원의 지분 구조를 아십니까? 데스크 직원은 한심하다는 듯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네. 대주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게 왜 중요한데요? 제가 이 병원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데스크 직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간호사들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나가던 의사가 뒤돌아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40%. 이 병원 최대 주주입니다. 다른 직원이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메디컬 타워 대주주.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철수. 투자 금액 3천억 원. 지분 40%. 10년 전 투자 협약식 사진.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손에서 차트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간호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데스크 직원도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이런. 설마. 할아버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데스크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명함에 새겨진 글씨. 김철수. 메디컬 타워 대주주. 투자 지분 40%. 진짜였습니다. 데스크 직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의사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부탁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장은 어디 있습니까? 데스크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30초 안에 로비로 내려오라고 하세요. 30초 안에 안 내려오면 지금 당장 지분 매각을 진행합니다. 지분 매각.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0% 지분이 빠져나간다는 것. 그것은 병원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비상사태입니다. 대주주님. 김철수 회장님이 로비에 계십니다. 지분을 매각하신다고. 전화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초가 채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장이 뛰어나왔습니다. 정장 재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였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신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표정 없는 얼굴로 말했어요. 그렇게 바빠도 환자는 1시간씩 기다려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제가 대주주인 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대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병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로비에 그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병원 가세요. 할아버지 같은 분은 안 맞아요. 검진비가 500만 원인 거 알고 오신 거예요? 병원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전 직원을 소집하세요. 5분 안에.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무척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 긴급 소집.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심지어 청소 직원까지 모두가 대회의실로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직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저를 아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10년 전 이 병원에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분 40%, 여러분의 월급은 제 투자금에서 나갑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이 병원에 왔습니다. 제가 투자한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그 짧은 단어 하나가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30년 전에도 가난했습니다. 의대를 장학금으로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때 저도 무시당했습니다. 병원에서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의사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반말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알기에 제가 돈을 벌고 성공한 후 병원에 투자할 때 다짐했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병원만큼은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 곳이 되게 하겠다고.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3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3천억을 투자한 바로 이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눈물이 번져갔습니다. 병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계팀이 준비한 서류였습니다. 지분 매각 서류입니다. 제 지분 40%, 3천억 원. 오늘 안에 회수하겠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사들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병원이 운영 자금이 끊깁니다. 그게 제 문제입니까?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환자를 돈으로 차별하는 병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병원, 그런 곳에 제 돈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명단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를 무시한 직원들입니다. 데스크 직원 3명, 간호사 5명, 의사 2명, 오늘자로 전원 해고합니다. 회장님, 제발. 그리고 의사 2분. 환자를 차별한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겠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장을 불렀어요. 병원장님, 네. 이런 문화를 만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자로 사퇴하십시오. 병원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직원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지분 매각 서류,
3천억 회수. 그리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출근한 신입입니다. 회장님께 무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까? 할아버지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젊은 간호사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지은입니다. 이지은 씨, 잘못을 보고도 말리지 않는 것, 그것도 공범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적어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병원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바꾸겠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할아버지 단호하게 말했어요. 환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서요? 그리고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메디컬 타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3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운영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렸습니다. VIP 환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평등의료재단을 설립합니다. 제가 회수한 3천억 전액을 이 재단에 투입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재단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운영합니다. 노숙자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무료 치료를 지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외모로 차별받는 환자가 없도록.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메디컬 타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돈만 쫓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병원이 될 것인지.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뉴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75세 할아버지, 3천억으로 평등의료재단 설립, 메디컬 타워 대주주 사회 환원 선택. 진짜 의료의 의미를 보여준 한 사람.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SNS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메디컬 타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병원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박민수입니다.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병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VIP 제도를 없앴습니다.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예약 순서를 철저히 지킵니다. 할아버지는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지분 40% 저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회장님의 철학대로 운영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메디컬 타워를 찾았습니다. 역시 낡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정중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기다리세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메디컬 타워는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 병원장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병원이 많이 바뀌었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제야 제가 꿈꾸던 병원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정했습니다. 지분을 다시 투자하기로.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 지분 40%를 다시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메디컬 타워 수익의 30% 매년 평등의료재단에 기부하십시오. 병원장도 웃으며 말했어요. 약속드리겠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3천억이 다시 투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메디컬 타워는 완전히 새로운 병원이 되었습니다. VIP 전용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진료실이 같아졌습니다. 대기실도 같아졌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병원 수익의 30% 평등의료재단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돈으로 무료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대구, 광주, 대전, 전국에 10개의 무료 병원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았습니다. 노숙자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며 병원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평등의료재단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무료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노인들, 아이들, 젊은이들 모두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고맙구나. 너는 어디가 아파서 왔니? 심장이요. 얼마 전에 수술 받았어요. 아이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수술비가 무료였어요. 이 병원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할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건강해졌구나. 아이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이제 뛸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돈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할아버지는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원하던 세상이에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한 세상, 당신이 꿈꾸던 바로 그 세상이요. 할아버지의 아내는 2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해서 제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하지만 자신을 위한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돈을 벌겠다고. 그리고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권력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권력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할아버지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복수가 아니라 변화를. 그 선택이 수만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큰 권력이 없어도,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한마디의 따뜻한 말.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바뀝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세상을 바꾸는 나무가 되기를.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